네, 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입니다. 뭐 방금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이제 좀 잘라놨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얘기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도대체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냐.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가 솔직히 이 학교들을 가냐 못 가냐를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수능 최저를 준비하냐 안 하냐가 각 학교들의 전형들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느냐. 일단 교과 추천 불가능하죠. 서울대 지역균형 수능 최저 수행이 불가능하죠. 연세대 교과 추천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고려대 학업우수 최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서울대 일반종합 아무것도 없어서 지원할 수 있어요. 연세대 활동우수자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고려대 계열적합 최저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대 그 다음에 정시, 근데 어차피 우리는 수능 안 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연세대 국제영어도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최저를 내가 하지 않는다라면 각 학교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전형이 한 개씩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세대 교과 추천. 그러면 이 추천은 뭐냐? 교과 100%가 아니에요. 일종의 교과와 서류가 합쳐져 있어요. 심지어 얘는 면접도 있어요. 재신문 면접. 거기에 Z값이야.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1.0이 붙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물음표가 떠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걸 써놓고도 어때? 쫄리는 거지. 자, 서울대 일반종합.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재신문 면접만 있어요. 재신문 면접. 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종합으로 뽑히는 다수의 친구들이 다 누구다? 특목. 그러면 결국 얘는 특목하고 경쟁하고 다른 학교의 진짜 3, 4, 5등하고 또 경쟁하는 거예요. 누구랑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이것도 또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 써놨는데 쫄리죠. 자, 고려대 계열적합. 이거 그냥 특목 애들 보고 대놓고 쓰라고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일반고 쓰잖아. 그러면 이것도 어때? 특목에 대해서 쫄리죠.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 안 하잖아요? 쓸 수 있습니다. 연대도 쓰고 서울대도 쓰고 고려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썼는데 문제는 뭐냐? 명확하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나머지 3장의 카드를 얼레다로 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아니면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에서 하나 정도 쓰거나 2개 쓰고 그 다음 중앙대나 경희대를 되게 쓰거든요. 못 써. 다 불확실하니까. 왜? 좌종합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 내가 1등급 초반 중반인데 동국대나 건국대를 무조건 교과로 받쳐 써야 돼.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 진짜 1등급 때였는데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 정말 동국대, 건국대 좋은 학교지만 내가 목표하는 학교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이게.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수능 안 하니까. 지금도 현재 고3 학생들 중에 제가 상담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반 정도는 수능을 안 하거나 한다고 말만 하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수능만 하는 애들이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떤 애들이 진짜 오히려 소위 얘기하는 대박을 내느냐? 그 10%에 확실한 미지수. 지금 내가 수능을 하는 게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죠. 내가 끝까지 간다 했던 얘네들이 소위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저 충족률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3학년도 3학년이지만 특히 지금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3합 6, 3합 7을 우리가 그렇게 비웃을 수 있는 3합 6, 3합 7을 50%가 못 맞춘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특히 인문계열은 30%만 맞춘다고요. 70%가 못 맞춰. 그러면 인문계열에서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 1등급 후반인데 주저없이 고려대 교과 추천 쓰는 거고 주저없이 서울대 받을 수 있으면 지역균형 받아서 쓰는 거고 무조건 연세대 그럼 활동 우수자 무조건 받아서 쓰는 거라고요. 자, 볼까요? 내가 수능을까지 고려를 하고 있고 수능까지 준비가 된다고 하면 이 모든 전형을 다 쓸 수 있죠.
심지어 교과하고 종합은 복수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려대하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추천 학업 우수, 교과 추천 활동 우수자를 병행해서도 쓸 수 있다고요. 이론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여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하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하고 또 이제 같이 엮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능 최저의 어떤 기준점을 세운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대의 수능 최저잖아요. 3합7. 근데 이 3합7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들을 한번 볼게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여기에 자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그리고 여자 학교에서 이화여대, 요 학교들이 전부 3합7, 3합6, 아무튼 3합 이상을 이제 활용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3합7을 맞출 수 있다는 건 이 라인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겠습니까? 입시 전략을 세울 때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합격 가능성을 또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맞춰서 세울 수 있어요. 뭐 경쟁률이 어땠다, 뭐 수능 최저가 걸려있으면 실제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실제 경쟁률은 확 줄어드니까. 거기에 만약 뒤에 수능 이후에 면접까지 존재한다? 그러면 실제로 경쟁률이 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물론 내신이란 건 그냥 기본 베이스니까. 그 관계는 전부 먹이사슬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고려대에서 내가 교과 추천을 붙었어요. 수능 최저 맞춰서.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당연히 서울대, 고대를 기본적으로 다 썼겠죠. 연대까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관계성을 맺고 갈 수 있죠. 지역균형 똑같이 썼을 테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자, 학업 우수자 전형도 마찬가지죠. 내가 학업 우수자 전형을 썼다라는 거는 교과 추천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준을 못 써요. 대신 학업 우수자 전형을 썼으면 당연히 재시험 면접까지 있으니까 서울대 일반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하고도 연동된다? 교과 추천에서 수능 최저 없지만 재시험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도 연동이 되겠죠? 활동 우수자 전형 재시험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 집단도 이거 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 고려대나 연세대를 보면 최초 합격한 애들 중에 1점 이상의 부분은 전부 서울대하고 다 맞물리니까 무조건 서울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고려대, 연세대의 추가 합격자들의 비율, 충원 비율들을 보면 교과 추천은 거의 첫 번째 최초 합격했던 애들은 전부 없어요. 거의 다 예비 순번인 애들이 다 합격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 종합 전형들도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되고, 특히 활동 우수자나 학업 우수자, 특히 연세대 활동 우수자 특목애들 많이 쓰는 거 맞아요. 근데 특목애들이 1차로 붙었을 때 얘네들 대다수가 일반 종합 전형이 서울대 붙었을 거야. 그러니까 활동 우수자 전형에서 일반고한테도 더 기회적 요소가 생기는 거야. 예비 번호까지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열적 합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국제형 같은 경우에도 일반 종합 쓰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뭘 쓰겠습니까? 학업 우수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 준비를 한, 최저에 맞추기 위해서 준비한, 특히 학업 우수자, 여기 활동 우수자, 국제형 같은 케이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정 안되면 정시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정점에 있는 학교를 기준해서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먹이사슬 관계가 있고, 이 먹이사슬 관계에 따른 소위 얘기하는 이 충원율, 그러니까 예비잖아요. 이 추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조로 돌아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 일반고 자신있게 써라. 예비만 떠있으면, 최저 맞추고 예비까지만 떠있으면 충분히 할만하다. 왜? 잘난 특목애들은 서울대 가줄 거니까. 고려대 마찬가지다. 충분하다. 라는 어떤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내신 등급대가 이제 서영고를 가느냐, 이것도 이제 좀 궁금하니까 보면, 자,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평균 기준 하면은 인문계열은 1.2에서 1.24예요. 예, 기준. 왜냐면 인문계열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인문계열은 서울대가 최고 정점이니까 진짜 여기에 그냥 몸 매달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자연계열은 그거보다 한 0.5 정도 조금 더 낮습니다. 0.05 정도. 이유는 뭐 딱 하나죠. 바로 요 위에는 이제 의대가 있다 보니까, 예, 의대로 이제 분산 효과가 있어서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평균이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75%. 합격한 학생들 중 만약 1등이어서 100등까지 뽑는다라고 하면 75등으로 붙은 애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내신이냐. 일반적으로 1.3에서 1.34 인문이, 그리고 자연계는 1.3에 1.49.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4 안에 들어가면 인문이든 자연계열이든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으로 오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는 요 기준, 여기에 100%까지 계산을 한다면, 그죠? 최소한 이 정도의 오차는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 1.5, 1.6도 붙을 수 있는 거고, 심하면 1.99도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윤 쓰는데 뭐 1.3 안 되면 직윤 쓰면 안 된다? 아니,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종합전형이란 말이에요. 종합전형인데 누가 교과전형의 기준 컷을 가지고 서울대를 지원합니까? 어떤 학교는 내신 경향이 너무 심해서 1.5, 1.6이 전교 1등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써야죠.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 추천을 지금 제안을 받았어. 근데 내 내신이 뭐 1.4, 1.5, 1.6이야. 그래도 고민한다?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수능 최저 맞춘다. 나 이거 달려간다 하고 무조건 받으라고. 그게 핵심입니다. 고려대하고 연세대 같이 얘기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컷 기준에 했을 때 분산 효과 있죠? 예, 바로바로 줍줍 하는 겁니다. 자, 75% 기준에도, 그쵸? 줍줍 하는데, 딱 봤을 때 고려대가 연세대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얘는 최저가 있고, 얘는 최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가 훨씬 더 입결이 더 높아 보이죠. 특히 75% 컷이. 빡빡한 거죠. 평균 비슷한데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그럼 100%까지는 어디냐?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고려대가 75% 컷이 1.75, 1.84잖아요. 연세대는 최저가 없으니까 1.5 컷에서 잘렸다 하지만, 만약에 마지노선 99%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고려대나 연세대 거기서 비슷할 겁니다. 결국엔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종합전형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하고 평균이 화로 평균하고 비슷해요. 둘 다 최저가 있잖아요. 최저가 있는 거 같이 비슷해. 하지만 마지막 마지노선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자, 서울대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준에서는 그냥 1.5 이내에 들어간다. 그냥 쓰세요. 그냥 지원하세요. 그냥 지원하시면 좋겠어요. 1.5 쪼이지 마라. 1.6도 솔직히 쪼이지 마라. 근데 1.6은 좀 고민된다. 그럼 1.5 안에 들어간다? 그럼 쓰세요. 자, 고려대 연세대 지금 딱 봤을 때 기준점은 고려대 학초 기준 하시면 됩니다. 1.8, 1.7 쓰세요. 연세대는 이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겠죠? 지금 봤을 때 저는 1.6 이내 무조건 쓴다. 왜? 어차피 얘네에서 얘네들 보세요. 이거 쓴 애들, 이거 쓴 애들, 이거 쓰는 애들 다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폭은 조금씩 더 넓어질 것이다. 종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시 결과를 분석했을 때도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신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도 얘기했을 때 아주 높지 않다. 1.5, 1.6, 1.7, 1.8, 1.9 연세대 쪼이지 마라. 고려대 수능 최저 맞추고 달려간다. 서울대 과감하게 내가 직윤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쓴다. 요 마인드를 먹어야지만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쫄아버리면 합격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 대한 이 입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왜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더 기회적 요소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왔지만 한 원장님하고 같이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너무 지금 한 원장님 매우 바쁘신 부분도 있고, 요거는 좀 차분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내용을 두 개로 잘라서 이렇게 만든 거라 뭐 그렇게 아주 보기가 좋진 않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영어 수학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잘해주고 있는 학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빅4라고 불리는 저희 인천남, 그 다음에 석정, 신명여고, 특히 요 네 학교를 중심으로 그 위에도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영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지금 보이시는 연락처 최강스카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입시와 관련된 특히 올해 고3 학생 여러분들 입시 관련해서 뭐 컨설팅, 즉 상담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고1, 2 쪽에서도 학습 방향과 관련돼서 어떤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 보이시는 연락처로 해서 문의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최강스카이 학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최강입시연구소, 이 최강입시 채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정보의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